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같은 구간 안에 머물러 있죠.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 계속해서 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수치가 오르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2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4까지는 올라왔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확인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시장에 조금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다음에 다시 한번 수치가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가총액은 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여태까지 주말까지만 해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4.4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2조 3,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2조 2,2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대비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약간의 파동은 있기는 했었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를 기준으로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다시 딛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비트코인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가총액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주말 전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ETF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막대는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2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에는 8,8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6,500만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얘기를 나눠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ETF를 통해서는 이렇게 순유입세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지속성까지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유입으로 돌아선 게 너무나도 반갑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는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도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까지 살펴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4.5%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4,9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까지만 해도 67,000달러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에만 한 3,000달러 정도 내려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64,350달러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소폭의 반등세는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5.53% 하락하면서 1,8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5%대 하락률, 솔라나는 조금 더 빠지고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8%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7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코인들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의 코인들까지도 다시 한번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시 딛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갑자기 하락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감이 잘 안 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보방을 100% 활용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참 월요일마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이번 주가 과연 뭐 하락이 끝일지 아니면은 이 하락이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하락이 나왔었던 그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아닌지 그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었던 65K의 지지선, 여기가 유지가 된다면 별탈 없이 다시 올라가는 걸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가 또 무너지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저점까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하나씩 낱낱이 들여다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PC의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는 또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우리가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뭐 지금 하회가 나오든 이게 뭐 지금 예상치에 부합을 하던 네. 그게 크게 우리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대로 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PPI가 발표되긴 합니다.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0.3%입니다. 이전에는 0.5%가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PPI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이 서비스랑 상품 이 두 품목입니다. 여기 이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네가 뭐 만약 예상치와 부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네 두 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고 혹은 하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래서 만약에 상회를 하더라도 서비스랑 상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만하고 우리가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은 되시겠지만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기대는 우리가 강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에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제차 60K 현재도 뭐 64K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 위험이 있고 근데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리스크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 뭐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의 악재는 어느 정도는 덜고 가는 느낌? 그런 걸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70에서 75K 정도는 반등해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PI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 우리가 뭐 CPI 그리고 PC들의 선행 지표인 만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PPI도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PP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PC처럼 좀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축소되는 그런 모습도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미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들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CPI 그리고 PC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좀 덤덤해졌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하나의 이슈 정도 이번 주에 그래도 이게 상승이건 하락이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니까 얘네는 가볍게 우리가 체크하기 좋은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0시 반에 이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죠.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 PC 가격지수 기다렸더니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PPI도 역시나 그렇게 미미하게 지나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르거나 내릴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까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이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또 다가오는 이벤트 중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 봐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 스트레이티지 월드 2026이 개최가 됩니다. 현재 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 뭐 많은 양의 비트코인 들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도 나와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이번 주에 이게 가장 그래도 저는 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스트레이티지 MSTR 비트코인 평단이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던 것 자체가 CB도 많이 발행을 했고 현재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던 만큼 이게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재 주가 자체도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본인들의 평단보다 그러니까 담보 자산보다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스트레이티지 월드 2026년에서는 사실 얘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나올 건데 네. 우리가 제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마이클 세일러의 이 연설 여기서도 뭐 질의응답을 할 텐데 2027년부터 MSTR이 풋옵션 행사 가능한 만큼 얘네가 지금 전환사채 이거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여기서도 분명히 나올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MSTR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한 상태고 지금 이 시장에서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도 이 MSTR의 비트코인 물량 자체를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현재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얘가 뭐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MSTR 우리가 이번 주에 열리는 스트레이티지 월드 2026을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비트코인 폴 코퍼레이션이 열리는 24일에서 25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뭐 긍정 효과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하나 좀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두 번째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트레티지 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마이클 세일러가 앞으로 회사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는 건지 이게 쟁점이 되겠죠. 일단 스트레티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정말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또 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티지의 평단을 이미 뚫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물량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나중에 시장으로 내놓게 되는가 아닌가 이게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어떤 뉘앙스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다 찾아서 정보방 안에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정보방의 문은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두 가지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간략하게라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CCI 발표와 그리고 지금 ETF 순유입, 순유출 그리고 레버리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투심도 많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딱 하나만 터지게 된다면 시장은 정말 우후죽순으로 빠지게 될 건데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뭐 지금 CCI 발표 자체는 그냥 참고할 만한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이슈고 약세가 나온다면 소비 경기 불안감이 당연히 증폭이 될 건데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한번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이고 두 번째, 현재 ETF 유입이랑 유출을 우리가 계속 살펴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 줘야
누군가가 크게 매수를 해줘야지만 시장이 버텨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너도 나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전부 다 최근 뭐 2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레버리지 포지션도 굉장히 과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유동성 상태에서 여기서 시장에 강한 약한 이런 충격만 주더라도 강제 청산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네. 오늘처럼 4%, 5% 이런 하락 정말 이거는 뭐 현물 매도의 연쇄 효과로 레버리지들이 청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현재 어쨌든 투매 단계가 지속 중인 상태고 만에 하나 6만 달러가 붕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는 우리가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이 뭐 많이 잡혀 있고 이 세력이나 기관들이 어느 구간을 좀 헌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지만요. 항상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현물 시장으로 전해지고는 합니다. 여기에서도 포지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무언가 뚜렷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급격하게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 이슈가 없는데 왜 하락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다 보면 결국 파생 상품 시장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많이 있고는 합니다.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연쇄적으로 청산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조금 더 미끄러질 수 있는지 또 올라갈 때는 어디를 급격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관심을 두시고 다방면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용으로 삼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그 결과들은 미국 경제를 어느 식으로 대변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꼭 판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할 것들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냐? 그거는 또 아니겠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희망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만 우리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시장을 그나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쨌든 트럼프도 미국의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코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시장이 확 변하고 그런 건 우리가 기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을 그래도 4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현재 어쨌든 대규모의 유동성이 들어오냐 안 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서 현재 정부의 지출, 정책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은 크립토의 반등을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우리가 바로 시장에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어쨌든 인플레 그리고 매크로 어쨌든 지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PPI, CPI 등 인플레 데이터가 조금은 나아진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월 달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강했었던 달인데 지금 이렇게 좀 아쉽지만 결국에 3월 달에 우리가 이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다음 이슈 세 번째 정도로 또 보자면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역사적으로 2월에 강했다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어떤 상품이나 계절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평균 ROI 수익률이 14%대였는데 현재 과매도 상태에서 반등이 발생을 해준다면 어쨌든 이런 크립토 등에서 패턴으로 98에서 100K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월요일 날 좀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모멘텀 타기에는 조금 늦어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버텨주는 게 가장 좋고 현재 기업들의 비트코인이 채택을 하는 게 확대가 되는지 현재 모건 스탠리나 이런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는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어쨌든 스트레이지 월드에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시장 스타트는 안 좋지만 기대는 해볼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일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보다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관심이 워낙 옆집들로 다 넘어갔다 보니까 약간은 외딴 섬처럼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2월이 강했다는 점에서 뒷심을 조금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또 미국에서 대규모의 이 세금 환급 기간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짚어봤었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유동성은 조금 더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도 열심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차트 같이 보면서 이 시장 안에서의 시그널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하락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정도는 지켜주기만 한다면 괜찮은 네, 수준이겠죠.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고 어쨌든 월요일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은 결국에 주봉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 나오는 시간을 보면은 결국에 어휴. 주봉이 갱신되는 그런 시간부터 하락이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우리가 또 주봉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현재 6주 동안 한 달하고도 2주 동안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당연히 뭐 저는 매물 나올 거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저점은 저는 이 저점은 사실 2월달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바로 이탈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좀 차트를 내려가서 보더라도 결국 여기 있는 유동성을 제거를 하고 나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이거를 찍지 않고 이대로 올라갔던 건 결국에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나서 이대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비트코인 저점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번 주 당연히 조금 더 늘어질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 박스권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당장 돌파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좀 횡보할 만하고 금요일 밤부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밤 그리고 저는 주말 동안 움직임이 꽤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짧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데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저렇게 조금 장대로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렸을 때는 또 그만큼 빠르게 거기를 메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겠죠? 전 충분히 여기 있는 유동성도 제거를 했고 여기서도 지금 급하게 내려왔고 결국 여기는 공백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구간들을 우리가 기관 세력들이 놓치고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서서히 녹아내리는 계단식 하락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오늘 아침부터 나타난 하락은 조금 급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를 또 메우려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더리움 살펴볼까요? 네. 이더리움도 전 이더리움이 지금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벌써 한숨부터 나오시는데요. 전 이더리움이 사실 지난번 이 하락이 저 뭐 비트코인이랑 봤을 때 이더리움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회를 놓쳤군요. 네, 현재 이 날봉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본다면은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저는 이 저점은 이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은 현재 다시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그런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더리움은 끝까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1시간 차트로 다시 내려가서 보면 이 구간들 자체가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온다 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생각을 하냐면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지난번 하락 사이클에서 9%대까지 지난번 내려갔었고 지번
2025년 5월에 7%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10%를 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때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하면서 횡보를 한다고 하기만 해도 이더리움의 저점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향한 관심이 더 떨어져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짚어주신 만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들 꼭 마련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살펴볼까요? 네, 솔라나도 뭐 지금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여타 다른 코인들이랑 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상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일봉으로 다시 내려가서 본다면 현재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여기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 만큼 이게 쭉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이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솔라나가 이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현재 다시 우리가 1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 구간들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76달러, 75달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켜져야 되고, 현재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솔라나의 하락폭이 가장 큰 만큼 네. 솔라나가 반등을 시작을 하려면은 적어도 다시 한번 70달러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라나도 지금 사람들의 선호 심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려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 50% 정도, 이 하락폭의 50% 정도만 사실 나온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뭐 신규로 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현재 여기서 현물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지, 솔라나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솔라나 차트 같이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전 저점 부근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려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한 70달러대 초반까지는 내려가야 반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솔라나 7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XRP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이저 코인들 살펴보는데 썩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일까요? XRP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XRP 하락폭이 오늘 뭐 좀 잘 버티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기존에 얘가 더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갔군요. 네, 먼저 하락을 시작을 했었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저는 신호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XRP가 1.6달러를 찍고 나서 4시간 차트로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결국에 올렸던 거를 전부 다 내뱉은 상태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저점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봉에 올라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코인들처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여기 섞여 있는 양봉 하나, 이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밀린다면은 당연히 이 저점은 이탈이 나올 거고, 저는 여기에 생긴 갭, 그러니까 1달러는 저는 무조건 깨질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리플은 현재 사람들의 이제 선호 심리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XRP에 대한 지금 도미넌스도 살펴보면은 뭐 이더리움 다음으로도 원래는 더 강했던 그런 도미넌스였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은 결국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현재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리플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XRP 우리가 만나봤었던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하방으로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것만큼 여기를 또 메우기 위해서 내려가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렇게도 봐야겠죠. 일단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역시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그에
반영되는 후행되는 움직임이 메이저 코인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순차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상위, 하위 타임프레임을 다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지금처럼 꼼꼼하게 살펴주고 있으시니까요. 조금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의 도움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워낙 요즘에는 매크로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시장 안에서 차트를 보는 눈도 길러놔야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차트를 보는 눈,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길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추세 정도는 잘 읽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게 우리가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거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명절도 껴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잊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앞에서 교육했던 내용을 또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실전 차트 연습 어떻게 분석할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던 거 타임프레임, 그리고 시장의 구조, 그리고 기존, 그리고 하위 타임프레임, 그리고 결과.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앞에서 전부 다 배웠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먼저 상위 타임프레임, 앞에서 얘기했지만 날봉, 그리고 4시간 차트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장의 구조, 현재가 상승 추세냐 혹은 하락 추세냐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지 BOS, 그리고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며, 현재 키존, 보통 오더블록, FVG, 그리고 SR, 서포트, 레지스텐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았다 그러면은 하위 타임프레임에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 신호를 찾아보는 겁니다. 핀박, 긴 꼬리 캔들이죠. 그리고 인걸핑, 우리가 장악하는 캔들들, 인걸핑, 그리고 FVG를 채웠는지 이런 것들을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기다리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결과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겠죠.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으면은 내가 뭘 빠뜨린 게 있는지 매매일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와 리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등을 기록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너무 귀찮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오답노트를 쓰는 것처럼 코인 시장, 그리고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매매를 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 매매일지 같은 거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공 케이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더블록을 지지를 하고 나서 하위 타임에서 핀바가 반전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례 1 첫 번째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 첫 번째입니다. 날봉 상위 타임 프레임이죠.
상위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연속이 됐고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위로. 1시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이 구간 여긴데 고점을 확정하고 나서 내려오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오더 블럭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발생한 핀바, 긴 꼬리 캔들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더 블럭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추세 연속 어쨌든 위에 있는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위에서도 보통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며 이쯤에서 오는 되돌림을 이용해 고점 확장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례 첫 번째는 얘기를 했지만 데일리 날봉의 상승 구조, 그리고 1시간의 오더 블락 도착, 그리고 강한 블리지 핀바가 달성이 됐다. 결론 1 리스크 1에 리턴 3 우리가 거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는 조금 더 아래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4시간 BOS 추세 연속 후에 되돌림, 그 다음에 오더 블럭, 그 다음에 FVG. 그럼 여기서 컨플루언스 합류가 되는지, 그럼 여기서 인걸핑 우리가 캔들 또한 장악이 됐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4시간 차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4시간에서는 이렇게 고점 올라오고 나서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FVG 그리고 인걸핑 여기 있는 그리고 오더블러, 이런 식으로 되돌림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보면 결국에 추세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되돌림은 꼭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온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더 올라가서 나왔으면 나왔지, 한 번의 추세 연속 이후에는 풀백 되돌림이 꼭 나오는데, 이 되돌림 과정에서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만들어놨던 오더블럭 그리고 길게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FVG,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노리기 좋은 타이밍의 진입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공 케이스 두 번째 우리가 레그풀 그러고 FVG를 채웠는지, 투 레그 풀백 어쨌든 두 번의 되돌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 세 번째 강한 상승 추세 중에 두 번째에 되돌림이 나온다. 그리고 FVG에서 저항을 맞는다. 그러면은 베어리시 인걸핑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 볼 만하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연속이 되고, 근데 여기서 되돌림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되돌림,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FV 중간값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한 상승 추세 중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추세 중에 되돌림이 나왔다, 하락 추세 중에, 그럼 여기서는 이 비어있는 이 유동성 공백인 구간을 고래들은 이 구간을 사냥을 할 거고, 여기까지의 되돌림을 보고 그리고 여기 캔들을 직전 캔들을 장악을 했는지 인걸핑이 만들어졌는지 체크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부 다 배웠던 내용으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의 차이지, 이런 식으로 사례 세 번째 봐주시면 되고, 사례 네 번째는 추세가 연속이 됩니다. 추세가 연속이 되고 여기서 그냥 되돌림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추세가 연속이 됐고 되돌림이 나오고, 여기서도 연속이 됐고 되돌림이 나오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괜찮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정말 차트에서도 많이 나온 그러는 경우이기도 하고, 추세가 연속이 될 때 이런 캔들이 나오면 보통 되돌림은 정말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강한 상승을 보여준 뒤에 되돌림 이후에 상승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은 되돌림 이후에, 여기서도 보면은 추세가 연속이 되고 되돌림에서 근실이 되돌림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이게 좀 장대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지션 규모를 줄인다든지 여기서 우리가 되돌림에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그럴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 네 번째도 살펴보면은 저항을 맞고 추세가 변경이 된 후에 이 FVG를 채웠다면 포지션을 열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되돌림에서 매수를 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코인들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례 네 번째까지 이렇게 봤고, 이번에는 성공 케이스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또 실패를 하는지 실패 케이스를 먼저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레이크아웃 트랩이랑 그리고 메일드 오더 블럭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트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횡보하는 중에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는 척하는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 나는 다 매도를 했다. 근데 반전이 나오면 손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이 저점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이제 하락하겠다. 두 번, 세 번 정도 건들고 이렇게 하락을 하겠다. 생각해서 현물도 여기서 뭐 전부 다 매도를 했고, 포지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반대로 급하게 선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트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돌파 매매보다는 앞에 있는 재료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죠. FVG 그리고 추세 전환 그리고 되돌림 이런 것들만 사실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돌파 매매는 사실 조금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실패 케이스고, 두 번째 사례 여섯 번째는 상위의 초치. 그러니까 우리가 큰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포지션에 진입을 하거나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깨짐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 추세가 연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여기서 추세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추세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서 오더블럭 왔네? 포지션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 상위 타임 프레임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들어가면 됩니다. 관망. 그러니까 결국에 트랩, 함정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차라리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리가 상위에 대한 이런 게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래할 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해볼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는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차트를 10개 정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인 종목을 10개를 골라라가 아니라 어느 한 구간들을 여러분 딱 잘라서 캡처를 해놓고 딱 10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날봉부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차트의 오더블럭 그리고 FVG 그리고 추세가 연속이 됐는지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진입 가능한 셋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진입을 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손절을 했는지 익절을 했는지, 이런 구간에서 뭐 익절했으면 익절했다 하고 손절했으면 손절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승패가 어느 정도, 여기는 50개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쌓인다면은 나의 승률이랑 평균 RDR, 그러니까 리턴 대 리스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승률이랑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졌을 때 거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매일 3개에서 5개 정도 차트는 복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실수는 줄이고 수익을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정보방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또 기다리는 습관까지도 가져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파 매매는 가장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짚어주셨죠. 무언가의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나 혼자 생각해서 섣부르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이 시그널이 2번, 3번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관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착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 시간 동안에는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전문가님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실전의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히든코인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그래도 연휴 지나고 또 2주 만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코인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던 코인은 테더골드였습니다. 어쨌든 테더랑 골드가 패깅이 돼서 EXAU 골드를 테더로 치환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돌파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은 포지션을 잡아라, 종목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리스크 해칭용으로 잡았던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돌파하긴 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되돌림이 아니라 그냥 살짝 트랩 정도의 하락기 돌파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자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구간 저는 뭐 관점은 똑같습니다. 825만 원, 뭐 여기 직전 고점은 충분히 때려줄 만한 상태인 것 같고,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더골드 2주 전에 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자리 한번 잘 탐색해 보시다가 상승 이후에 되돌림 그런 구간들을 잘 컨택하셔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히든코인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레이어 제로도 저는 꽤 괜찮은 셋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 꼬리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고, 그래서 이 고점에 대비한 이 하락을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되돌림을 좀 볼만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오면은 지금 2,300원, 2,000원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 자리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부터는 우리가 슬슬 매수하기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 근데 손절 라인도 분명히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손절가는 2,1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면 레이어 제로는 충분히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락분에 대한 50% 정도는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여기서도 이 고점을 살짝 때려주면서 추세 자체는 돌려놓았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 지금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히든코인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히든코인에 대한 중간 점검부터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에 대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지난 히든코인도 아직까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자세한 타점들도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되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만큼, 이와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